자, 아, 예, 예. 숫자 영자로. 네, 지금부터 동래정시 수창공파 26년 정기총회 및 회장 취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를 보고 있는 저는 수창공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정호욱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순서는 저희들 국민의회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상수공 예천 입향 600주년 결산 보고하고 안건 4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7, 8대 회장이 취임식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참석 위임하신 분도 계시고요. 총 35분이 참석하셨고요.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국민의회 진행하겠습니다. 자리 일어서. 여기 너무 복잡한데 저쪽으로 한 칸씩 땡겨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너무 복잡하지. 그리고 책상 에 대한 등에 사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서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국선열과 조상님께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념. 자리에 앉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회장님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 오늘 날씨가 그래도 다행히 좀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오시는데 그렇게 불편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정기총회를 그래도 우리는 이제 종중이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알아주는 가문인데 이 뭔가 좀 격식도 갖추고 제대로 우리가 발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 말씀도 제가 조금 정리한 것을 읽는 것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네 정치 수창공파 동년 여러분, 내집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동하는 봄이 시작되는 뜻깊은 시기에 선조님들께서 일궈 놓으신 대종중 회관에서 정기총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실을 흔쾌히 사용하도록 하여 주신 정영수 대종중 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원근 각지에서 참석해 주신 종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간 집행부에서 추진해온 주요 사업과 내부를 보고드리고 여러 안건을 상정하여 여러분의 뜻을 모으고자 합니다. 지난해 9월 거행한 삼수공 예천 입향 600주년 기념 행사는 전국 각지의 종현 여러분께서 한마음으로 성원해 주신 덕분에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성공적인 행사였다고 격려해 주셔서 후손의 한 사람으로서 큰 보람과 가문의 긍지를 느꼈습니다. 특히 지난 행사를 주관하면서 정영수 대종중 회장님을 비롯한 각 종파 회장님들, 저희 부회장님들과 정실경 이사님을 비롯한 임원님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뜻을 이어받아 우리 모두가 더욱 돈목하며 조상님들의 유훈과 정신을 실천하는 후손이 되도록 함께 애써 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정기총회에서는 임원 선출을 비롯한 중요한 안건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석하신 여러분이 허심탄회한 고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사를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31세 영수입니다. 고향 경의서입니다. 사실 그 수창공하고 저희가 지금 이제 직작공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 같은 형제 종주이 되는데 저희가 그 대종중이 설립이 1916년, 지금부터 한 110년 됐습니다. 금년에 11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초대 회장부터 4대 5대까지는 한 회장이 15년, 20년씩 이래가지고 우리가 110년 역사에서 한 60년, 70년은 잘 해왔습니다. 잘 해왔는데 80, 70년대에 들어와서는 종주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워가지고 그 여러 가지 종주를 팔고 뭐 이렇게 유지해 오다가 그 후에 그 80년, 90년 와서는 본격적으로 종주가 혼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매년 땅을 팔아가지고 적자 5억씩이나 하는 거를 진짜 어려웠습니다. 제가 2020년도에 출마할 때 7사람이 출마해가지고 제가 당선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또 갈라이 일어난 겁니다. 회장을 한 사람 뽑고 나머지 6사람이 전부 자기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종중이 살 수 있는 길은 적자만 안 나고 흑자만 내면은 잘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해서 제가 이 의무를 하나씩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2020년부터 이제 흑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1년 2억을 저는 3억 정도 해서 약간 4년 연속으로 흑자를 내보니까 우리 종중이 적장할 종중이 아니니까 관리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앞으로는 대종중이 잘 관리만 하면은 괜찮다 이런 생각이 확실히 납니다. 그래서 수산공비 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는 우리가 사람들 보고는 사람 보고는 하지 말고 종중 보고 하자.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대종중에 이사가 여기 한 분도 없어요. 한 분이 정명 그 전에 이사가 있었는데 작고를 하셔가지고 부임 역시 대종중 돌아가는 일을 전혀 모르는 거 여기서. 그냥 누구 어느 종인이 뭐 써올리면은 그런 줄 알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앞으로는 혹시 관심 있고 하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은 저희를 만나 설명을 해주고 좀 이렇게 잘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사회에서 성립이 안 돼가지고 도저히 저도 임기가 됐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저를 반대하는 하에 이사들을 내가 만나가지고 이제 좀 정상으로 하자 이래가지고 작년 12월 30일 날 이사회가 됐어요. 한 3년 동안 못하던 거를 됐습니다. 그 됐고 그 금년 2월에 예산 결산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하자 해서 이사 전체 38명 중에 35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래서 이제는 거의 됐다. 이제는 500건 하수에서 임대 보고 가지고 예산을 뽑으면 되는 겁니다. 이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먼저 각 하수회와 이사 임대위원들 뽑히도록 이렇게 하시고 또 여기서 수창고기가 한 분이 이사를 꼭 들어오셔가지고 그 내용을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 그러니까 전혀 지금 우리가 우리 종중이 아까 오늘 종이라고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전혀 교육이 부족합니다. 이래서 앞으로 교육 우리 홍보 내지 교육을 지역별로 해서 종사를 공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이제 우리 직제가 회장 밑에 상금 부회장이었습니다. 상금 부회장이 있는데 그 자리가 주 공석이 되어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저를 늘 애를 많이 먹이는 사람을 모셨습니다. 그분을 이제 문경동의 정복수 회장인데 그분이 와서 한 열흘 정도 저하고 같이 결제를 하면서 쭉 하더니 제가 잘못 생각이 많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오해가 쉽지 마음으로 풀어진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대종중 금년 110년인데 앞으로 계속 가야 되고 또 지금 현재 재정이 지금 현재 우리가 제가 인수를 받을 때는 35억을 받았는데 지금 한 56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20억 이상을 저는 돌려가지고 그 안에 이익도 흑자가 낮지만은 여러 가지 이익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종중이 아주 대실 건강하다는 거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가 삼수경 할아버지 그 행사를 할 때 사실 온 대정중이 어느 파 관계없이 관심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특별히 참 수고를 많이 하셨죠. 현재 정수 회장님이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또 임원 개수에 있다니까 지금까지도 잘 하셨지만은 또 앞으로 회장이 혼자 하는 건 아닙니다. 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보니까 제가 알던 수창공 면매 있는 분들이 없어요. 지금 와야 할 분들이 안 오신다고.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깝기도 한데
수창공이 우리 종중에 큰 종주입니다. 일이기 때문에 스스로 좀 격출 잘 하셔가지고 크게 좀 번창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축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크게 건설하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네. 이게 오늘까지는 제가 그 책임을 맡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중간에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배정중 회장님께서 인사를 하셨고 아까 따로 소개를 못 드렸는데 몇 분만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산구원군파의 정혜식 회장님 오셨습니다. 수창공파 할아버지, 수창공 할아버지 셋째 집, 삼수공 할아버지 셋째 집, 사차 할아버지 결후손이시고, 예. 내산구원군도 그 아랫대가 내성군이시고 임난에 크게 공로를 끼치신 그런 후손이십니다. 지금 내산구원군파, 내성군파, 양파의 회장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까? 예. 능력도 없는데. 그리고 우리 수창공 할아버지 직계손입니다만 정용칠 회장님, 성문공파 회장님. 회장님은 외교부에서 고위 외교관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아랍에미리트 대사를 끝으로 이제 공직을 만드셨는데 종중 일에 아주 적극적이십니다. 그리고 다음은 그래도 참 우리 장유유서의 우리 한국 전통 문화에 의해서 그 이하는 생략하시고 90세 넘으신 어른 또 90 무렵에 계시는 두 분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 우리 가문의 어른이신데 진짜 일자 진일 우리 정신 소개 올립니다. 예, 박수로. 박구공파 진입입니다. 예. 참 감사합니다. 연로하신데도 불구하시고 또 한 분만 더 소개해. 예, 문자 영자라고 들었습니다. 예, 예, 소개 올립니다. 내가 나가 제일 많아. 납비공파 정부영입니다. 예. 저희 수창공파 후손이 여러 파가 있는데 특히 관북감사공파의 36세 정상정 어른이 늘 참석을 하셨는데 이제 최근에 몸이 좀 안 좋으시다고 그러십니다. 96세입니다. 원래 97세가 됐는데 참 정정하셨습니다. 오래오래 모두 배우님들 만수무강하시고 다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종신 여러분께 이제 보고드릴 사항으로서 정경 부회장이 600주년 기념행사 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지영이라고.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조금 전에 우리 수창공파 회장님하고 종정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참 예천평 600주년 기념 행사를 하면서 참 여러 가지 도움도 많이 받았고 전무후무한 것 같습니다. 참 열심히 잘 쓰고 여기 계신 분들도 참 너무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회장도 그렇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삼성 예천평 600주년 기념 행사 진행 경과에 대해서 저희가 제일 처음에 한 게 23년 2년 전, 행사 2년 전이죠. 23년 7월 달에 실대 집행부가 주요 추진 사항으로 계획을 제일 처음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달에 이제 전체 총회시 다시 공지를 해가지고 논의를 했고, 그다음에 1년 뒤인 2024년 6월 달 임원 헌찰례에서 다시 논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25년 2년 뒤죠. 이제 행사하는 해입니다. 10월 2일 삼수정 회화나무 천년 기념물 지정 추진을 했습니다. 우리 김재환 교수가 주관을 해가지고 한참 진행을 하고 있고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25년 2월달 행사 추진 집행부 모임을 해가지고 행사 일정하고 협의를 했고 확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9월달 25년 6월달 그 준비위원회를 발족을 해서 7월 14일 하고 그 이제 이런 것들 대정중 카톡하고 공지를 다 했고 그런 안내를 다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25년 7월 25일 날 저희가 이제 다 행사 계획을 해가지고 행사 안내장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5년 8월 23일은 저희가 전부 이제 그 행사 진행할 요원들 현장에 가서 행사 점검을 하고 준비 회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25년 9월 8일 행사 초청장을 저희가 738명 분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그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9월 12일 날 삼성 주변에 정리를 했고요. 9월 14일 날 2차 현장 답사를 해서 점검하고 준비를 했고 5월 23일 날 행사 3일 전이죠. 행사장 조성하고 작업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는 그 우리 아까 실경 이사님하고 정철영 이장님께서 그 현장에서 직접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9월 25일 날은 저희가 행사를 참 했는데 그 저희가 700분한테 초청장을 보냈고 그 서명한 데는 한 400명 정도 되죠. 서명했고 참석한 분이 서명 못하시고 못한 분 해서 한 500분 정도 저희가 참석을 했습니다. 꼭 끝나고 9월 26일 행사 현장 뒷전에서 부재 원상 복구를 다 시켰고요. 저희가 뭐 돈을 비용을 지불해가지고 다 했습니다. 10월 10일 날은 정산하고 자금 집행이 지금 다 완료가 됐고요. 11월 11일 날은 행사 결과를 이 자리에 지금 모여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이제 참석 현황하고 그런 것들은 뭐 저 엄청 많은데 이거는 일일이 소개해 드리는 것보다는 요거 보고 유임을 나눠 주신 데 보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헌상금도 뭐 이렇게 안 해가지고 낸 순변으로 이렇게 다 정리를 해가지고 놨습니다. 개인별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요거는 아니고 유인물 나눠주신 데 보면 아주 상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저희가 저 아까 동영상에도 보면 내용도 좀 나와 있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무척 고생 많으셨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상순 감사님께서 나오셔서 보고 드려야 하나 참석하지 않으셔서 제가 대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일반 회계의 결산은 초점을 다이얼 맞추면 되는데 글씨가 안 보이네. 초점 돌리면 다이얼 맞추면 되는데 작아서 그래. 네, 유인물 보셔도 됩니다. 유인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동회 전체 재무 현황 보고입니다. 2월 저희들 7대에서 2월 받았던 게 2,860여만 원을 받았고요. 그때 이제 회비 수입 1,029만 원 하고 답수입 70만 원 정도 받아서 수입은 그다음 헌성금 수입이 9,840만 원. 그래서 전체 수입의 합계는 1억 3,799만 5천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출에 대한 부분은 이제 총회 등 회의 비용으로 510만 원 정도 썼고요. 그다음에 회원의 관원상제 화환 등 보낸 게 162만 원. 그다음에 중앙회 회비를 납부한 게 있었습니다. 327만 원 정도 납부됐고요. 저희들도 수청고파에서 헌정금 500만 원 지출했고, 그다음에 전체 600주년 행사에 대한 지출이 8,21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총 지출은 9,700만 원에 대해서 여기 잔액은 4천만 원으로 감사 보고를 받았고요. 감사 결과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얘는 600주년만 따로 같이 해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파 헌성금이 3,300만 원, 개인 헌성금이 5,540만 원, 추종의 헌성금 500만 원, 현장에서 헌성금 받았던 게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9,840만 원 받았고, 그 중에서 집행됐던 부분은 삼수정 주변 정비에 1,03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행사 준비하고 운영하는데 2,600만 원,
보유제 비용은 240만 원, 학술대에 그 지원되어 있는 부분이 597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행사 각종 초청하고 행사 초청 비용에 대한 부분이 차량 비용하고 해서 1,500만 원, 행사 기념품 나눠줬던 게 1,270만 원, 기타 행사 운영하면서 들었던 비용이 640만 원 정도 돼서 8,200만 원이 집행이 됐고요. 그래서 행사로서만 공연 대비 잔액이 1,6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정에 대비로 이월시켜서 같이 합산해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 결과 받았던 것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안건 심사로 들어가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부분은 회의 주관은 회장님이 좀 주시고요. 안건 소개는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총 4가지가 되고요. 먼저 저희들 7대 집행부에 대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24년과 25년에 대한 23년에 대한 부분은 지난 총회에서 다 결산됐고요. 24년, 25년 수입과 지출에 대한 부분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대로 회비하고 허위성금, 그다음에 집행됐던 부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장에 보시면 다음 말씀드린 결국에는 총회 하는 비용하고 관원상대 납부하고 600주년 행사 후속조치라고 해서 자녀 이제 또 안내장하고 감사 인사 드렸던 부분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0만 6천 원이 잔액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에 대한 회계 결산에 대한 승인을 감정 올립니다. 지금부터는 그 회의 의장으로서 의결 사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에 잠깐 제가 못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여기에 이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오신 분은 우리 참 수창공파 할아버지 사자 할아버지 후손이십니다. 정하선님입니다. 32세고 우리 종중의 역사를 기록하시는데 최고로 앞장서셔서 중요한 역사를 다 기록하셔서 우리 가문의 일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한번 박수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찰일보 논설위원도 하시고 계시고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안건 처리 앞서서 이 자리에는 참 선조님들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대종중 회관에서 처음으로 제가 볼 때는 이런 대종중 산하 소파에서 이렇게 회의를 하는 것이 잘 있는 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종중 회관에 가문에 많은 분들이 모여서 행사를 하고 소통을 많이 해야 뭔가 좀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풀려나갈 것 같습니다. 소통을 하게 되면 모든 문제가 풀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좀 답답함을 느끼는 상황을 여러 종현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관에서 소통이 잘 이루어지기를 우리 삼수공 할아버지 맏자제이신 수창공 할아버지 후손으로서 모두 기원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대종중이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 수창공파 집행부에서 회의하고 또 대화하고 하는 중요한 꼭 필요한 기구가 있습니다. 저기에 나오는 현수막 그리고 이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사실 이 대종중 회관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창공파에서 구입해서 이 대종중에 기증을 할 계획. 그래서 많은 소통이 이루어지고 이 자리에서 우리 종원분들이 많은 소통을 하여서 우리 대가문인 우리 가문의 화합과 발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박수 한번 칩시다. 그럼 지금부터
제7대 집행부 결산 승인의 건, 예. 제1호 안건 제7대 집행부 결산 승인권을 상정합니다. 혹시 이 내용을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은 동의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예.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제7대 집행부 결산 승인의 건은 통과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 제2호 건 상정해 주십시오. 제2호건 보고드렸습니다. 2호건은 26년도 사업계획과 예산 승인의 건입니다. 올해 예산 계획은 일단 지금 하는 전기통에 관련해서 지금 예산 260만 원이 책정을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6년도 단오절에 그 결성의 신목제를 참여를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예산으로는 30만 원을 잡아놓고 여기 계신 분들 참석해 주시면 인원은 지금 10분 정도 가시는 걸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30만 원을 계획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완남하고 노연소 시양 참배 부분이 있습니다. 음력 있는데 여기도 한 10분이 가시는 부분에 예산을 한 40만 원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예산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승인을 상정합니다. 예, 제2호 의안 26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의안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여 주십시오.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이번 총회 개최 비용 그리고 결성 신목제는 이 대종중이 주관을 해왔는데 저희 수창공파에서 회장이 늘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완담 노현소 시향 참례해서 뭐 소액을 책정해 두었습니다만 그 특히 이 기타 목적 사업으로 명시를 못했습니다만은 지금 지난해 9월 우리 600주년 행사를 마치고 그 삼수정 많은 종인분들이 그 삼수정 주변에 이 600주년 행사는 정말 역사적인 일인데 비석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러나 또 말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비석을 예산을 좀 알아보니까 한 700만 원 이상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편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그 회화나무와 삼수정의 역사 기록과 그리고 600주년 행사가 있었다는 그런 그 기념 그 참 현판식으로 해서 좀 잘 해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건 뭐 예산 한 200만 원 내외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주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회화나무가 지금 뭐 고사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600년 동안 지켜온 회화나무인데 이것을 우리 세대에서 정말 끊어지는 것은 맞지 않다. 이래서 식물 전문가들이 그 자수 이 씨를 어떻게 받든지 해서 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뭐 여기 그 결성 신목제 참례나 또 향사 참례 두 군데만 표시했는데 사실은 그 화지산 동지 향사나 또 완담소원 향사 뭐 이러한 그 우리 회장님이 다녀야 될 일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여비라도 한 100만 원 정도 책정을 해서 그래도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정기총회하고 결성신목제 완담 노연소 참례 이 30만 원, 40만 원 이 부분은 뭐 당연히 계속 해오던 일이니까 뭐 이의가 없으실 걸로 보고 다만 이제 여기서 좀 민감한 부분이 이 비석에 대한 설치를 해야 하는가 그 다음에 아니면 그 비석을 좀 과도하고 그 비용을 많이 절감해서 그 삼수정과 회화나무 그리고 600주년 행사에 대한 기록을
그 현판식으로 해서 남기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이렇게 좀 양론이 있는 것이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잠깐 토론을 하고 넘어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의견이 있으시면 한번 발표해 주시면 보겠습니다. 일단 하시죠. 주관은 대종중에서 했는데 지금 대종중 측에서는 삼수공 귀자 영자 할아버지의 그 후손인 맛집의 수창공파에서 좀 주관을 해달라. 그러면 대종중에서 해오던 비용은 지원하겠다. 그게 지금 핵심입니다. 보통 한 4-50명 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지원 받아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버스라든가 뭐 그 간식 같은 것은 대종중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건 뭐 그런 그 결정을 하시는 제가 걸로 알고. 거기 좀 한 말씀 좀 예, 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 예, 저기 괜찮습니다. 저기 결성 신목제는 저는 항상 가가지고 유튜브나 비디오 이런 거 다 찍었는데 사실 여기서 조금 잘해주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 제가 부탁도 드리고 게 사실 저기 남원 마린노총의 제가 회장님 아니고 우리 저 여성군 할아버지야. 근데 이 대종중에서 이런 의견이 한번 왔었어요. 이젠 대종중에서 좀 힘드니까 맡아달라. 근데 만약에 결성 신목제가 여기서 맡으신다면 우리도 이걸 해야 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우리가 주관하는 게 싫거든요. 대통령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쉽게 말하면 좀 명분상이에요. 제가 봐서는 여기서도 수창구에서 안 맡으셨으면 솔직히 그런 심정이에요. 예. 그게 우리들은 바보기 때문에 지금. 알겠습니다. 그 사실은 뭐 주관을 누가 맡는다는 건 오늘 의안은 아닙니다. 아니고 예산 지금 현재 그 30만 원 정도 해서 그 신목제 행사에 도움을 주는 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동의하시는 걸로 알고 이제 또 시향 참내에 여비 정도 책정하는 것도 뭐 이의가 있으면 그 따르겠습니다만은 혹시 동의해 주신다면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제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삼수정 옆에 비석을 세우느냐 아니면 현판을 해서 좀 표시를 해서 두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재환 교수님. 예, 저 31세 재환입니다. 여기 결성신목제를 제가 작년에 가봤는데요. 이 결성신목제를 지원하는 걸 우리 대전중에서 1년 200만 원씩 지원하고, 그 다음에 이 신목제 한다고 버스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조원들이 가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걸 보면서 제가 좀 기가 막히다는 생각을 듭니다. 우리 삼성홍 할아버지가 심은 게 결성에서 이제 현감직을 그만두고 나올 때 거기 세 그루 심은데 한 그루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삼수정 앞에 세 그루 심었는데 한 그루가 남아 있어요. 근데 결성에는 그거를 신목제라고 그래가지고 행사를 하면서 대전중에서 몇백만 원 지원하고 노인들을 가지고 하는데 삼수정 앞에 회원하고는 지금 아무도 돌보지 않습니다. 고사 상태. 이게 굉장히 참 어느 도단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도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이거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면 확실하게 보호가 되겠다. 이 생각을 2년 전에 해가지고 현재 그 회화나무는 예천군 보호수로 되어 있죠. 예천군에서 처음 지정했는 게 아니고 일제시대 때도 그게 보호수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잊혀졌다가 75년도에 다시 지정을 했는데, 근데 이게 보호수라는 게 예천군에도 수백 그루가 있기 때문에 보호 관리가 안 됩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와서 들다볼까 말까 하기 때문에. 근데 천연기념물이 되게 되면은 이게 적용되는 법이 다르고 예산이 수천만 원씩이 매년이 거기 투입이 되기 때문에 또 나무 보호 관리가 확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천연기념물 지정하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 뭐 집안의 명예도 높아지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그 나무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천연기념물 지정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근데 작년에 이게 쭉 예천군 경북도를 거쳐서 문화재청으로 이제 올라갔는데 거기서 실사를 나왔습니다. 작년 10월 초에 나와서 보니까 다 요건은 되는데 문제는 작년에 나무 큰 가지가 부러지고 그 다음에 잎이 막 노랗게 이렇게 돼가지고 굉장히 수세가 약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그 주간 부위가 이렇게 공동이 생기고 막 썩은 거죠. 그리고
수세가 약해지고 하니까 이거 좀 두고 봐야 되겠다. 그래서 보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더 관찰할 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정을 내려버린 거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회화나무 된 게 지금 5그루가 있는데 그걸 보게 되면 우리 삼정앞에 회화나무보다 더 이렇게 가치 있는 건 사실 없습니다. 충분한 요건이 되는데 나무 수세가 형편없고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행사하고 난 뒤에 11월에 예천군에다가 이 보호 관리를 해달라고 해서 쭉 공문을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민원으로 제기를 했어요. 거기는 아까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이게 구세목을 키우는 것도 포함되고 그다음에 보호 관리 강화하는 거, 그 앞에 엉터리 거기 표지석 바꾸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건의를 했는데 예천군에서 받고 난 뒤에 아직까지 뭐 관광부 소식입니다. 행정이라는 게 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창공파 입장에서는 우리 종중 전체가 다 그랬지만 수창공파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나무를 지금 관리하고 맡고 있는데 이 가문의 얘기를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하려 그러면은 삼수공 할아버지가 직접 심고 살에는 생명체로 남아 있는 건 그 회화나무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의 의미를 제가 지난번에 9월달에 행사할 때 논문서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그걸 보게 되면은 덕행입니다. 덕의 상징이죠. 그리고 그 덕행 얘기를 풀어나가다 보게 되면은 우리가 조선시대 때 뭐 상신, 대작 이렇게 막 자랑을 합니다만은 물론 그것도 자랑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덕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벼슬을 안 했지만은 그 매화봉이나 성문고 그게 살인에서 176명이 주동을 해가지고 살인 불천으로 모시고 있잖아요. 순전히 덕행 때문에. 이런 것들은 회화나무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설명하고 키워나가야 돼요. 이게 우리의 참 당면 과제입니다. 근데 여기 결성 신목제 그래가지고 몇백만 원 주고 참여를 하면서 거기는 본척도 안 하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다 학성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기타 목적 사업 추진에 조금 이따 비석 세우는 문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것 말고 천정기능을 지정하고 관련 꼭 지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보호 관리에 이 수창공파 정치내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뭔가를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천연기념물 지정이 되게끔도 활동을 해나가야 되고요. 그 문제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비석 세우는 문제는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수창공파 정치내가 주관을 해가지고 전 종인들이 1억 가까운 돈을 헌성금을 내가지고 대규모 행사를 하고 잘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기록, 그 내용을 남겨가지고 후손한테 하는 게 매우 의미가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면 비석이라는 건 돌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600주년 행사라는 게 뭐냐? 그 내용을 비석이 세워야 될 거, 써야 될 거 아닙니까? 행사라는 걸 뜯어보게 되면 이래요. 정치회장님하고 군수, 국회의원이 인사만 하고 고유제 지내고 그 다음에 밥 같이 먹고 몇 개의 작은 행사하고 선물 나누고 이 내용을 비석으로 세워가지고 기념할 만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취지가 적정한가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되고 비용은 뭐 모르겠어요. 저는 뭐 1,000만 원 들어간다면 뭐 합당하지 않은지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하여간 취지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런 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걸 제안한 그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 생각은 이 식을 기념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 문중을 잘 자랑해보자. 삼수공 후손들이 13명의 대상, 대지학 이 얘기를 쓰고 싶은 거예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거를 살리면서 600주년 행사하는 걸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입간판을 세우는 겁니다. 입간판. 회화나무에 대한 설명 입간판을 세우는 거죠. 거기 가면 삼수정 앞에 삼수정 설명 입간판이 문화재청에서 만든 게 있습니다. 잘 만들어놨어요. 통일된 규격으로 문화재마다 만들어놨는데 굉장히 반영구적으로 해서 깔끔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거기 못지않은 회화나무를 설명하는 입간판을 만들면 됩니다. 회화나무를 설명하다 보면 당연히 누가 심었는지, 왜 심었는지, 그 심은 이유는 기록에 다 나옵니다. 덕의 상징이고 덕행을 해가지고 자손들이 복받아라 이 얘기거든요. 그 얘기를 풀어서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하다 보게 되면은
조선시대 때 내내 벼슬한 사람, 대자 이것도 나오지만 그 사람들의 덕행이 더 중요하죠. 그 다음에 벼슬 안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림에서 우리의 모범이다 그래가지고 그건 대단한 일입니다. 이게 서원에 모시는 불천이들 가운데서 문중 불천이가 있고 사림 불천이가 있는데 사림 불천이는 다르게 평가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거기 두 분이나 있어요. 이 얘기도 그 덕행 얘기가 나와야 그 얘기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 그 얘기를 풀고 그 다음에 일치세 때 독립운동한 거라든가 뭐 그 저기 국제보상운동에 뭐 적극 참여하는 이런 거 별개로 하더라도 그리고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또 다 활동하고 이런 거 다 간단하게 이렇게 언급해가지고 하고 그리고 600주년 행사를 종친회에서 성대하게 했다. 그 말 한마디만 들어가면 되는데 비석을 쓰려고 그러면은 써야 되는 게 이 행사 내용도 써야 되지만은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 내용도 써야 되고 추진 주체에 대한 이름이 다 들어가야 되죠. 다들 자기 이름을 비석에 세우고 싶어 하는데 쓰고 싶어 하는데 말이 많아집니다. 그 다음에 본성금 내용도 써야 되는데 과연 그게 비석으로 쓸 만한가? 그 내용을 생략하고 원래 취지가 문중을 내세우고 막 한다면 살아있는 생명체, 가치 있는 괴람을 쭉 설명하고 그리고 문중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기념하기 위해 가지고 600주년 행사도 하고 군하고 저기 이건 박물관은 정부 조직이기 때문에 의미가 다릅니다. 인간이 하는 거하고 거기에 주관해 가지고 학술대회도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라는 걸 이렇게 입간판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딱 해가지고 해놓으면 멋지지 않을까. 돈을 만들어가고 이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정재환 회원님께서 회화나무에 대한 기록과 또 600주년 행사에 대한 기록들을 모아서 압축적으로 입간판을 세우는 안을 주시고 비석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는 세금도 내야 되지 않냐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회의의 그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단 신목제 참여하고 당사의 회장님이 참여하고 하는 비용은 혹시 이의가 있습니까? 추인하셔도 되겠습니까? 네. 그 건은 이제 통과된 것으로 하고 네. 이제 요 핵심적인 우리 삼수정 주변에 입간판을 설치해서 그런 역사적인 기록으로 또 전체적으로 우리 삼수정 할아버지 후손 가문의 어떤 압축적인 기록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입간판 세우는 문제하고 또 몇 분은 이제 비석을 세워서 연구 보존하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안을 놓고 혹시 뭐 또 다른 말씀이 계시면 말씀을 허심탄회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정 박사. 예, 제가 오만이 돌아왔습니다. 네, 33대선 전상치입니다. 반갑습니다. 전적으로 우리 대환 교수님 말씀하신 데 동의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비석은 일반적인 비석이 아니고 기념 표지석이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600주년 기념 해가지고 몇월 며칠 9월 며칠 2025년 9월 며칠 15일인가 그래서 그것만 적자는 거였고요. 왜냐면 영부에 가거든 도로는요. 입간판 동의하는데 당연히 적어야 되죠. 동판으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쌍절함 할머니 소개하는 형판을 나무로 했는데 몇 년마다 계속 바꿔야 되는데 이제 매공파에서 이제 동판으로 바꿨거든요. 동판도 사실은 이게 우리 앞으로 또 한 관리 문제가 있어요. 한 앞으로 또 500년을 또 바라본다면은 돌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돌에 아무것도 생기지 말고 그냥 600주년은 그냥 표지석을 세우자는 게 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현판도 하고 오래가는 동판으로 하시고 재원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을 다 해가지고 동판으로 해서 현판을 하시고 그냥 표지석을 하나 하시는 게 어떨까? 그 돈도 얼마 안 들 겁니다. 그냥 600주년 기념 행사를 2025년 9월 15일에 뭐 했다. 뭐 이런 정도로 그냥 그걸 좀 제안을 합니다. 소규모로. 소규모로.
뭘로 그냥 예. 땅물이. 정상철 박사께서 그 이번에 600주년 행사의 사회를 본 분인데 그 프랑스 파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도 받고 아주 우리 가문에서 아주 출중한 인재이십니다. 근데 그 좀 절충적으로 600주년 행사는 실제로 기념하는 정도로 표지석으로 세우고 모든 그 내용은 조금 전에 정재환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삼수정 그 회화나무 앞에 입간판 형식으로 하면서 이 회화나무의 역사와 우리 가문의 그 내용을 담아서 잘 만들어보자 하는 말씀입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은 우리 저 정재환 교수님 600주년 그 표지석 정도 세우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는 예. 이용만 해야 뭐 옆에다 세우고 그러면은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네, 예. 표지석 제가 알아보니까 한 20만 원 이내로 아, 네, 예. 그 정도 더 없어요. 예. 그러면 이 안건은 안내판, 입간판 설치를 좋은 것으로 하고 그리고 600주년 기념 행사는 표지석 정도로 보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의 없으시면 박수 한번. 네. 제2호 안건 회장님, 통과됐습니다. 아까 제가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그 회화나무에 대해서 진흥기념물 지정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보호 관련 활동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구체적인 내용은 뭐 나중에 이사회라든가 이런 데서 늘어나더라도 방향은 그렇게 좀 설정을 해주시는 걸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요 과제로. 네, 알겠습니다. 핵심 사항이 네, 그걸 이제 자 2호 안건 의결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은 3호 안건입니다. 회칙 개정 의결건입니다. 회칙 3개 조항에 대한 개정을 상정해서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하나가 사업에 대한 제4조 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업은 개정 전에 지금 유무라고 화면을 보시면 추가됐던 것들이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하고자 했던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될 조직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항을 신설했는데요. 상기 사업을 추진을 위해서 회장의 권한으로 위원회를 신설할 수 있다. 그래서 회장님 안에서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를 신설하는 항목을 하나 추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10조의 임원의 선출 부분입니다.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각 소파 대표들과 이렇게 있는데 각 소파 대표들이 분명한 부분들이 있어서 부회장님과 이사들은 고문님들과 협의해서 선출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총회 일가 승인 받는 것으로 다시 좀 개정을 하고자 하고요. 20조에 대한 사항은 이제 이사회 성립 및 의결에 대한 부분인데 이사회는 제적이사 과반수 이상으로 출석하게 돼 있는데 과반수를 모으기가 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사회는 이사 10명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는 걸로 해서 좀 성립되는 걸로 이렇게 인원 변경에 대한 부분들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예, 제 3호 안건 상정합니다. 예, 3호 안건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계획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조금 전에 정재환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던 입장에서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혼자 독자적으로 하는 건 너무 힘들고 또 중지가 모여지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를 회장 직권으로 구성해서 예를 들어 삼수증 입간판 설치라든가 또 자수 문제 그리고 그 우리 가문의 그 핵심적인 사업들을 추진하는 위원회가 되겠는데 한 개 위원회가 될 수도 있고 두 개의 위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가문에 왜곡된 역사 문화 자료가 있는데 이것을 바로잡자 이걸 연구를 하는 용역을 준다든지 하는 그 위원회 또 우리 조금 전에 말한 그 삼수적 주변의 어떤 설치 이런 부분을 추진하는 위원회 이 부분을
회장 직접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 임원의 선출을 과거에 뭐 소파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실행도 잘 안 되고 하니까 고문님들과 의논해서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이렇게 하기로 하고, 다만 회장 감사는 은행 계칙대로 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하고, 세 번째 안은 이사회가 성립을 하는데 상당히 이사회 같은 걸 해보면 이 과반수가 모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회장이 소집하는 경우 10명 이상이 되면은 이 이사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합시다 하는 것이 세 가지 안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해서 포괄적으로 세 가지 안을 놓고 의견이 있으시면 한번 주십시오.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네. 박수로. 그러면 제3호 안건 회칙 개정 의결권은 통과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차원. 마지막 안건 되겠습니다. 제 7대가 이제 임원하고 회장님 이제 3년 차 되기 때문에 이제 만료가 됐습니다. 8대 임원 회장 및 임원에 대한 선출의 승인입니다. 수창고파 정치내에서 지금 국민과 협의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회장님부터 부회장 그다음에 감사까지 전체적으로 지금 올리게 되었습니다. 법안에 대한 참견을 올립니다. 예. 제4호 안건 제8대 임원 선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 사무국장이 말씀한 대로 저희 이사회를 열어서 임기가 만료된 전임 회장의 후임으로 정희복 30세 1952년생 정희복 박사님을 사위회장으로 추천할 것으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부회장으로 작포하신 정수 회장을 빼고 실경 이사님과 오기 사무국장 겸 이사 두 분을 부회장으로 모시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감사 두 사람은 익수 씨, 오미 씨를 모셨고요. 그리고 참봉공파의 성수 씨도 부회장으로 모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 회장님은 대표해서 회장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장님 선출건에 대해서 의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그러면 회장님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기 8대 회장님은 정희복 회장님으로 모시도록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회장님, 제가 의견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회장은 제가 수락하고 다른 임원이고 이하는 제가 아직 숙고하지도 못했고 하니까 저한테 위임해 주시면은 다음 기회에 제가 명단을 확정하도록 그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칙에는 임원은 현재 임원은 총회에서 하는 걸로 돼 있나요? 아니면 총회에서 일괄 승인받게 돼 있는데 저한테 위임을 일괄 승인해 주시면은 그러면은 현재 의견은 이렇게 올라왔다는 걸 말씀드리고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개정 회칙에도 고문님들과 협의해서 이사와 이 부회장은 이 고문과 협의하여 선출하고 총회에서 일괄 승인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제7대 임원들 마지막 총회에서 부회장으로 실경님과 선수님, 호기님을 부회장으로 모시고 감사를 익수님, 호민님으로 모시는 것으로 추천드리고 최종적으로 후임 회장께서 결정하시는 것으로 위임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예, 예. 그럼 네. 예. 그럼 이 안에 대해서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제4호안건 제8대 임원 선출 승인의 건 회장은 정희복 30세 1952년생 정희복 박사님을 회장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정실경, 정성수, 정옥이 세 분은 부회장으로 추천하고 최종적으로 후임 회장께서 위임받아서 다음 총회에서 일괄 승인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님 두 분도 일단 저희 총회에서는 두 분을 추천하는 것으로 하고 후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후임 회장께서 위임받아서 다음 총회에서 승인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렇게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 사회. 예, 이상으로서 저희 26년 총회는 모두 마치고요. 바로 이어서 7대, 8대 회장님 이 취임식을 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00주년 행사와 더불어 23년 동안 성공적으로 이끌어주신 7대 후임 회장님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총회 잘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회칙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창공파 회장은 수창공파의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그러나 회장은 단임을 한다. 그리고 각 종파에 돌아가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창공파에 약 한 10여 개에 가까운 종파가 있는데 사실 그 중에 종파 활동을 하는 파는 한 서너 개 파뿐입니다. 그래서 일대에 정진동 낙빈공파 회장님 하셨고 2대 쭉 내려오면서 성문공파, 매호공파 4대 와서 전 대종중 회장을 하신 정무수 회장님이 그때 생홍공파로서 회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5, 6, 7대가 낙빈공파, 매호공파, 성문공파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회칙을 잘 지키고 그리고 서로 돈목하는 것이 우리 동대정당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뭐 회칙 개정해서 한 번 더 해라 뭐 이런 소리도 하시는데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임하고 이렇게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말을 다듬어서 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온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사 존경하는 종중 어른분들, 종현 여러분, 우촌 정길수 전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어른들의 권유와 3년 전 총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직을 맡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임기를 마치고 이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수창공파 회장으로서 가문의 누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수창공파가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여러 어른들과 종년 여러분의 협력과 성원이 있었기에 큰 탈 없이 임무를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재임 중 가장 뜻깊었던 일은 삼수공 할아버지 예천 포내 입향 600주년 기념 행사를 모시게 된 일이었습니다. 선조님의 발자취를 되새기며 후손들이 한자리에 모여 순조 돈목과 인후 영신의 가문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참 큰 보람이었습니다. 이는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정성과 단합이 이루어낸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수창공파는 대종중의 발전에 적극 협력하고 문중의 숨은 역사와 문화유산을 연구, 보존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후손들이 가문의 전통과 정신을 올바로 계승하도록 향도하고 장악하는 일 또한 우리의 시대적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훌륭하신 정휘복 회장님을 새로 모시게 되어 매우 든든합니다. 오랜 세월 종중을 위해 애써 오신 덕망이 높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문이 더욱 화합하고 발전하리라고 믿습니다. 종중 어른들과 종현 여러분께서도 신임 집행부가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신뢰와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의 강령과 다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앞으로 3년 동안 저희 수령회를 이끌어주실 신 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40-50명이 오시면은 이거 너무 복잡해서 어떡하나 걱정을 하고 좀 이제 초대할 분들도 사실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랬는데 그쪽 빈자리가 많아서 좀 앉기 편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대종중 회장님이 자리를 뜨셨는데 대종중 회장님은 직지학공파 회장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잘 아시지만은 여기 또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드립니다. 우리 삼수공 기자 영자 할아버지가 7형제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5형제는 적자고 2분은 서자이지 않은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0346업 그 다음에 성노 성만 이런데 이 5분은 5분 중에 3분은 공자의 제자의 이름으로 지었고 본명으로 지었고 그 다음에 이제 넷째 0346 넷째는 공자 제자의 자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급은 공자의 제자는 아니고 공자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공자의 손자고 그러니까 03 그러니까 두 번째 3자 정삼의 제자가 공자의 손자인 공급이고 그 다음에 맹자는 공자의 손자한테서 제자의 제자한테 배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문경공파 회장님을 초대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겼답니다. 우리 동네 정치를 빛낸 공교롭게도 교서랑파와 첨사공 우리 첨사공 이제 6세에서 갈라졌는데 그러니까 5세의 같은 할아버지입니다. 동네 정치를 빛낸 형제분들이 오난 육손이라 해갖고 직지하게 6형제를 뒀는데 전부 다 우리나라의 정성급이고 또 조서랑 쪽에서도 우린
오난이고 그쪽이 육손입니다. 그러니까 손자 돌림으로 경계를 돕는 게 우리 동네 정치를 빛내고 새가 똑같습니다. 두 분 다 우리가 수탄 할아버지가 13세고 저쪽에 문경공이 13세고 14세에서 우리 동네 정치를 빛내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내성보험은 회장님 계신데 동네 정치 행사가 네 개 행사가 있습니다. 단업 때 한식 때 부산 그 화지산에 그 선조묘에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동지 때 한식 때 2번 지내고 그 다음에 단업 때 아까 말씀드린 그 결성 친목제가 있고 그 다음에 9월 26일 날 그 만인어총이라 해갖고 저 회장님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4개 행사 중에 우리 수천공파 행사 있고 또 내성보험군 행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지금까지는 한식 결성 신목대에 우리 수천공파 참석이 좀 적은데 앞으로 좀 우리 직접 일이고 하니까 많이 좀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저 수창공파 정치회원 여러분, 저는 오늘부로 회장의 자리를 맡게 됐습니다. 제 능력이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사양했습니다만 우리 저 종수 회장님은 법무법인 이제 고문이십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들 그 많은 변호사들 거느린 고문이시니까 제가 그 뭐 말을 따라갈 수가 없어서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 정치인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겸허한 마음으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정신은 정말 위대한 동네 정신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정성이 17분 나오고 배작이 2분이고 호당이 6분입니다. 호당은 세종 때부터 생긴 제도로 유능한 학자들을 좀 더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가독서라고 하죠. 요즘 같으면 국비로 해외 유학 보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호당이 6분이고 그 다음에 판수가 20분 정도고 20명이고 문과 급제자가 198명입니다. 그래서 동네 정신은 삼성국반이라고 하는데 가장 많이 정성이 나온 곳이 전주 이시들 22분이고 그 다음에 안동김씨 19분, 우리 동네 정씨가 세 번째 17분입니다. 근데 이것도 따져보면은 안동김씨는 구안동, 신안동 완전히 그 시조가 다른 성씨입니다. 명칭이 같기 때문에 같이 다들 같이 알고 있지만 그 신안동, 구안동은 본인을 해도 괜찮습니다. 조상이 다르고 피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건 합쳐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전주시는 왕족이니까 특혜가 많았겠죠. 그래서 문과 급제자도 보면은 전주시는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700명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우리 동네 정씨가 가장 우수한 설치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정씨는 학문과 저리로 시대를 밝혔고 청묘직과 재상반열에 오른 선조들의 기상과 붕당의 경남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았던 그 절제와 품격이 오늘 우리에게 큰 자부심이고
우리 동네 정치의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9월 달에 우리 수창공의 선고이신 삼수공 예천 입향 600주년 행사를 했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았는데도 500명 이상이 참석해서 대성황을 이룬 것은 우리 수창공파의 자긍심이고 역사적인 성취였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 종수 회장님의 뛰어난 추진력과 임원들, 정치인 여러분들이 헌신적으로 단합해 주셨기에 한편의 드라마였습니다. 저는 종중의 건강을 더욱 굳건히 다져나가겠습니다. 선조의 행적과 정신을 바르게 개성하고 세대와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종시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목소리에도 기울이며 화목과 신뢰 위에 든든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가문의 정신은 아까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후 경신 숭조 동목으로 어질고 꾸덕하며 공경하고 상관한 마음으로 조상을 받들고 종친 간의 화복을 돈독히 한다는 이 두 마디를 가슴에 새기고 종친 여러분과 함께 동네 정시 수창공파의 명예와 전통이 앞으로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으로 임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계신 하선 편집위원 지금 아까 논설위원님 말씀드렸는데 저하고 같이 서울중앙화수의 해보도 같이 오랫동안 했고 또 우리 대종중에서 나오는 정보 편집도 편집장이시고 저는 그 편집 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했습니다. 스크린은 이번에 한 게 아니고요. 스크린 제가 옛날에 강의할 때 기정했거든요. 예. 제가 그때 프로젝트도 어디 갖다 놨는데 지금 고장난 것 같아요. 그때 그리고 정하선 우리 논설위원님께 박수 한번 칩시다 하죠. 동네 정시 각 파들 회의마다 이렇게 가서 사진 기자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대단히 고마운 분입니다. 네, 이상으로서 오늘 모든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고